안녕하세요. 좌포 김종석입니다. 오늘 또 세 번째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경매 입찰 법원이 휴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입찰 법원에 가는 분들은 꼭 이것을 체크하시고 법원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법원이 쉬어요. 간단히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볼까요? 보니까 3월 2일 날도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또 일부는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쉬는 법원이 많이 있다는 거 꼭 참고하셔서 법원에 갈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중에 나타나는 물건도 많이 입찰이 연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오늘 강의한 물건을 검토하셔서 미리 임장을 가보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안을 방문하는 건 쉽지 않겠죠? 제가 여기 경매의 꼭지를 따주는 멘토 해서 경제 투자율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강의인데요. 구독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션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좀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도 한번 한번 강의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경매 학교 중에 땡땡땡 경매야 우리 친구하자 부동산 경매 필살기 부동산 경매 가이드북 이것은 또 재판이 나왔죠. 재판.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로 365일 월세를 받는 사람들 이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진행을 해 볼까요? 입찰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요, 대전시 서구 내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사이즈가요, 34평짜리이고요. 이 물건도 3월 2일 날 입찰 기일로 잡혔는데, 대전법원도, 법원 입찰 법정이 휴정하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 다음 주 정도 공고를 하면 아마 3월 말경, 이렇게 다시 매각기일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은 지금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대전을 보려면 세종 신도시를 꼭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종 특별시가 공급이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100% 끝난 건 아니고 당분간 공급이 끝나서 공급될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제 대전도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또 두 번째는 뭔 일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풍선 효과죠. 풍선 효과. 지난번에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고양, 그 다음에 고양의 일부 빼고 전체 고양, 그 다음에 남양주시, 또 부산의 3개의 구 이렇게 조정지역에서 해제를 했잖아요. 그 이후 그쪽 지역들이 전부 다 급등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전망하기를 대전은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아직도 지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풍선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또 볼까요? 입지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입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그 탐방역이 있습니다. 탐방역. 그 다음에 탐방역에 홈플러스와 롯데 백화점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학교가, 초등학교는 이제 저쪽 밑에로 있고요. 이렇게 중고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가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조그만하게 보이지만 주거 단지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KT 인재개발연구원, 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오늘 말하는 이렇게 내동 롯데 아파트 또 그 옆에
내동 코롱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마동 미소지음 아파트가 있고, 갈마 2단지, 갈마 1단지, 갈마 3단지 그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리치빌 아파트도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입지적으로는 이제 지하철은 이제 요쪽에 있잖아요. 요쪽에 지하철은 요쪽에 있는데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KT 대전 인재개발원 이분들이 이제 주거를 다시 말해서 집주 근접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오늘 나와 있는 아파트 주위로는 이렇게 주거단지가 잘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임차인이 없네요. 임차인이 없다면 소유자가 있겠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소유자 경매를 낙찰을 받고 소유자 명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명령의 진행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임차인이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다면 명도가 조금은 수월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명도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건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요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요. 보니까 이 물건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등기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매매 예약으로 이렇게 원인이 가등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등기란 무엇인가? 핵심은 가등기를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내가 할 등기를 미리 해두는 거. 이게 등기인데 가짜로 등기를 해두는 거예요. 근데 가짜가 거짓말, 사기가 아니라 미리 해두는 등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인이지만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미리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즉 본등기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가등기다.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이 부동산을 뭘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잡아두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하나 사고 싶어요. 근데 제가 1주택입니다.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2년 채워야 되고 앞으로는 3년을 주거를 해야 가능하지만 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1년만 보유해도 관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집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집을 하나 사고 싶어요. 근데 그 집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이 두 채가 돼서 이제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 얘기를 빼고 집이 두 채가 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집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그 집을 새로 사고자 하는 집을 가등기를 해놓으면 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등기가 행해진 후에 그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게 부동산 등기법 6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내가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아직은 내가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걸 A라는 집을 제가 샀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을 못해서 B인 제가 가등기를 해놨어요. 그렇지만 엄연히 소유자는 A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한테 빚을 받을 사람들이 그 집을 가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진행할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본등기를 해버리면 예를 들어 1년 후에 본등기를 해버리면 가등기와 본등기 날짜는 1년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렇게 1년 소급해서
2020년 2월 27일 날짜로 본등기가 행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등기다.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되겠습니다. 가등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담보가등기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있는데 일단 담보가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가등기란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근저당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한 등기로서 차후에 채무자가 변제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는 본인이 설정한 가등기, 담보가등기에 의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담보가등기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어떤 것일까요? 한번 볼까요? 어떤 사유로 등기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등기를 미루어야 할 때 순위 보존을 위한 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다. 그렇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청구로서 일반적으로 매매 예약 또는 매매 계약이 원인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고 1년 후에 잔금을 하기로 할 때 매매 계약이 그 원인이 되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되겠습니다. 또 예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지만 차후에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여 가등기를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에서 매매 예약이 그 원인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두 종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구분을 좀 해볼까요? 한번 봅시다. 보세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면요. 지금은 등기법이 바뀌어서 등기부 등본에 보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담보가등기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은. 근데 전에 물건은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그냥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로만 써 있어요. 담보가등기란 말을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보게 되면요. 설정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소유권 이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 구분 방법은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경매로 넘어갔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건 송달 내역에 아무런 내용이 신고가 없어요. 가등기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담보가등기가 아니다라고 이 사람이 신고할 때 이것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는요. 선순위라고 한다면 인수입니다. 아주 위험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등기는 본등기를 치면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등기가 선순위로 되어 있다면 인수라서 절대로 입찰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후순위라면 소멸하게 말소기준 권리 이후 소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담보가등기는요. 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냐면요. 담보 채권을 다 보존하기 위한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합니다. 근저당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근저당을 잘 알고 담보가등기를 잘 몰라서 담보가등기보다도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구분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정보지 안에 문건 송달 내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의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든지 배당 요구를 했다든지 한다면 이 물건은 담보가등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보가등기는 선순위건 후순위건 무조건 소멸합니다. 선순위면 배당
1순위 배당을 해서 소멸하고요.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순위면 배당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선순위라면 인수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담보 가등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이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 가등기는 채권과 관련된 등기, 즉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 담보 가등기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담보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집을 사는 사람이 무슨 사정으로 바로 등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혹시 집주인이 이중으로 다시 이 집을 팔아버릴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다. 어떻게 대강 이해가 됐습니까? 이 표 만드는데 제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것을 잘 기억하고 싶다면 사진을 찍어 놔서 오래오래 보관해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보니까 23평짜리입니다. 23평. 똑같이 이 물건도 3월 2일 날 입찰에 붙여졌는데 이번 코레라 건 때문에 기일이 변경돼서 다음 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도 이번에 이제 2.20 대책 때 발표가 됐죠. 아무튼 성남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에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중에 요즘에 급등하는 지역은 상당히 조심해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왜 조심해야 되냐면 산업이 들어와 있는지, 일자리가 풍부한지, 우량 일자리가 있는지, 산업. 두 번째, 호재가 있는지, 지하철이 뚫린다든지, GTX가 뚫린다든지, 뭐 그런 거, 트램이 놓여진다든지, 그런 거 한번 봐야 되겠죠. 세 번째, 학군이 발달되어 있는지, 그걸 보라. 그러면서 급등한 지역은 그걸 커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급등한다면 필연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에 한 열흘 남짓 유튜브 중에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급락할 것을 조심해라. 뭐 아파트 빠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항시 급등하면 급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도 경제라서 사이클이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도 보면은요. 임차인이 없어서 명도에는 소유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보니까 2012년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1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복잡한 게 많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보면 이게 누구누구의 근저당 가처분, 제가 보니까 2번 근저당 얘기인 것 같아요. 2번 근저당. 이것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분 근저당은 여기 보면 나와요. 사회행위 취소에 의한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청구권이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또 밑에 보니까 여기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했고요. 그 밑에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이 근저당을 가처분 신청을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후순위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여기 사건 검색을 해서 이 사건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잘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이 사건이 말소기준 권리인 이 근저당을 침해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 근저당을 침해하고 있다면 이런 물건은 입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1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서 이미 경매가 신청하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낙찰받으면 인수권리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 물건은요, 지금 현재 5억 4천 정도 가서 아까 지금 현재 감정가 대비 상당히 좋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격은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많아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거래량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건 자체는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이게 전세 시세네요. 전세 시세가 3억 5천, 3억 7천, 그 다음에 3억, 4억까지도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감정가 대비 계산을 하면 좀 싸게만 받는다면 크게 큰 돈 들어가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실거래가를 볼까요? 그런데 실거래가가 얼마요? 6억 5천이에요. 6억 5천. 상당히 가격이 좋죠? 네, 6억 5천이라면 이 가격은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감정 가격이 얼마예요? 감정이 4억 7천9백이에요 4억 7천9백인데 지금 6억 5천까지, 하물며 7억 5천까지도, 7억 2천까지도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매물 중에 하나가 6억에 나온 물건이 있는데요, 세를 안고 매매를 할 수 있나 봐요. 6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이게 급등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7억 5천까지, 이게 4억 7천인데 7억 5천까지 하면 얼마에 3억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건 저층이지만 6억 정도에서 세를 안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4억 7,500이고 이 물건은 15층이기 때문에 층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입찰을 하고 떨어지면 한번 사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 강변 쪽입니다. 이 물건은요, 똑같이 이것도 3월 2일 날 경매가 진행하려고 했는데 성남법원입니다. 여기도 결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이즈가 이거는 국민주택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물건은 법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부가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6년 7월 27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아서 아파트는 깨끗한 아파트, 새 아파트다. 요즘 트렌드가 새 아파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미사 강변은 앞으로도 많이 상승할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강동 고덕 쪽을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서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한 2정거장만 가면 미사강변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고, 또 하남시 자체가 굉장히 깨끗한 도시, 오염물질이 없는 도시,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살기가 좋지 않겠어요? 도시와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또 이제 지하철 8호선이 또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물건은 현재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 물건도 아까 물건처럼 임차인이 없어서
명도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중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2017년 6월 15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대로 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네요. 시세를 한번 볼까요? 지역을 한번 보면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잠깐만요. 이렇게 강일 IC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상일동역에서 이제 지하철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가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입니다. 하남 스타필드와 멀다고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여기 조정경기장이잖아요. 이 조정경기장이 이사 간다는 거 아십니까? 조정경기장이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공원으로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남이 이렇게 큰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제 크게 지도를 볼까요? 크게 지도를 보신 것처럼 이렇게 뭐예요? 상당히 큰 주거단지를 가지고 있죠? 상당히 큰 주거단지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이쪽도 다 기예요. 이쪽도 다 주거단지고 그래서 동네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강변 이렇게 근린 공원 쪽들이 다 있어서 살기에는 상당히 좋은 동네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거래가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이 물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 이 물건이 지금 감정가가 8억 1,000인데 실거래가는 8억 4천 정도가 찍혔네요. 그렇게 하고 전세 가격은 4억 5천에서 5억이었는데요. 현재 전세 매물은요. 아까 8억 감정 가격이 얼마라고 8억 1,000이었는데 지금 현재 10억까지 매물이 나왔습니다. 10억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보면 아까 그 물건처럼 똑같이 여기 보니까 9억 4천짜리가 하나 있는데 9억 4천짜리가 중층이네요. 중층. 그렇게 한데 요 새끼고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한번 임장을 통해서 이런 물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하는 직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급등한 직은 조심하라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여기 보니까 이 물건도 9억 6천짜리도 아마 새끼고 파는 거 아닌가. 또 여기도 백이동 10억짜리가 있네요. 전세 낀 걸 끼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9억 4천짜리가 좀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입찰해보고 떨어지면 이렇게 물건을 사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군포 물건입니다. 경기도 군포 물건인데요. 이 물건도 잠깐만요. 왜 나가버렸지? 아무튼 이 물건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권리관계가 없다. 보면 임차인이 없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말소기준걸 이후 강제 경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만 이 가격이 강제 경매 청구 금액이 1억 1천 정도 그래서 다 합쳐봤자 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여 취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이 빚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저당이 1억 6천인데 2011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갚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토탈 합쳐봤자 2억이 채 안 되기 때문에 혹여 취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아파트는요 15개동 1312세대라 단지도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리실 전화번호도 나와 있으니까요. 소유자가 살고 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필연적으로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해보셔서 얼마나 관리비가 밀려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를 할 때 관리비만 물어볼 게 아니고 혹시 이렇게 관리비를 물어보는 사람 전화가 좀 많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 관심자 숫자를 대략이나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물건은 한번 볼까요? 실거래가가 지금 3억 1천 그렇게 나옵니다. 3억 1천 나오는데요. 아까 이제 이게 감정 가격이 막 지나버렸는데 얼마냐면 3억이었어요. 3억. 감정가가 3억이었고 지금 한번 2억 4천에 떨어진 겁니다. 2억 4천. 2억 4천으로 떨어졌어요. 사실은 이 물건도 첫 방에 들어갔어야 돼요. 첫 방에. 왜 그러냐면요. 현재 매물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3억 1천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매물이 3억 5천에서 4억 5천까지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저라면 여기 3억 5천짜리 2층짜리 한번 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억 5천이고 지금 최고 가격이 4억 5천인데 이거 호가죠. 4억 5천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5천짜리를 좀 딜해서 3억 2천 정도만 산다면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세는 1억 8천에서 2억 3천 전세 가격이 내려갔어요. 보니까 2억 6천짜리도 있었는데 전세 가격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2억 언저리에 남아 있는데 매물을 한번 볼까요? 매물을 보니까 1층은 1억 9천 5백이지만 이렇게 괜찮은 층은 2억 2천에서 2억 6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가가 3억이었고 한 번 더 2억 4천이라면 이 물건은 크게 돈 들어가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건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가 이거 구독시원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제가 이게 구독시원에서 이렇게 전에 강의를 이렇게 자료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구독시원에 이제 오래됐어요. 구독시원에 올라온 지. 그렇기 때문에 구독시원을 통해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또 이렇게 팟캐스트도 지금 여기는 2개 채널이라고 했는지 지금은 하나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일 변경 법원 안내가 각 법원 게시판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국민들의 모든 관심사가 코로나19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잡을지 정부를 중심으로 범국민적 운동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들도 좀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 어젠가요?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배가 아파서 119를 불렀다고 합니다. 119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서 자기가 코로나 감염자인지 접촉자인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소방서 전체가 다 격리되고 또 그 병원도 폐쇄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열이 나고 좀 코로나가 의심된다면 일단 관할 지역 보건소나 이런 데로 먼저 연락을 하고 집에서 자가격리부터 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동선을 오픈 또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확산이 덜 되지. 나 한 번만 생각한다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다가는 또 이것이 몇백 명, 몇천 명으로 번져나갈 수 있고 그 안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꼭 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하기 쉬운 게 뭐예요? 손 씻는 거. 두 번째로는 마스크 쓰는 것이니까 우리 꼭 동참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서 이 동영상 강의가 3번째 이루어졌고요. 이제 한 번만 더 해서 4번으로 해서 우리 연애원을 위한 실점한 30기 2회차
강의를 이걸로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제 동영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좀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이렇게 우량 물건들 추천했던 물건들이 모두 다 법원에서 경매 기일이 연기돼서 당장 입찰하지 않는 물건들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기회가 되면 임장길에 나서 보시고 손품과 발품을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